안녕하세요. 강사 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뼈대 구조인 척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2-1 파트에서는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2-2 다음 파트에서는 움직임에 따른 척추의 그런 특성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척추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미지는 전면에서 척추를 바라봤을 때 이미지예요. 척추는 총 24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목에 해당하는 경추가 7개, 그리고 가슴, 등에 해당하는 흉추가 12개, 그리고 허리에 해당하는 요추가 5개. 그래서 합쳐서 총 24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각각의 구간은 그러니까 경추, 흉추, 요추는 만곡을 그리게 돼요. 어떤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목에 해당하는 경추는 이렇게 앞쪽으로 구부러진 전만, 그리고 가슴과 등에 해당하는 흉추는 뒤로 이렇게 둥글게 구부러지는 후만, 그리고 다시 요추는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전만을 그리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 이 그림은 옆에서 바라봤을 때고 얼굴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 개의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각 경추, 흉추, 요추에서 이런 만곡이 과해지거나 만곡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부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경추 같은 경우에는 전만이 너무 과해지는 경우에 거북목, 이 전만이 오히려 사라져서 일자가 되는 경우에 일자목, 그리고 흉추의 경우에는 이 만곡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에 흉추 후만, 반대로 일자로 되는 경우에는 플랫백이라고 하는 편평등, 요추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전만이 너무 과해지면 요추 전만이라고 부르고, 또 일자로 되면 편평등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전만, 후만, 전만 이 세 개의 만곡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자세 정렬에 매우 중요합니다. 체형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가 우리 뒤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미지예요. 가운데에 우리 등 이렇게 숙이고 만져보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극돌기라고 하고 각 척추뼈 양옆으로 솟아있는 것들을 횡돌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류 척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류 진화에 따라서 척추의 만곡이 점점 발생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 3차 만곡, 세개의 만곡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중력의 힘을 저항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정도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류로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세개의 만곡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류의 경우에 물속에서 살고 있죠. 이때는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중력보다는 유속, 물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중력의 영향이 지면보다는 낮기 때문에 척추가 만곡이 없는 이렇게 일자 형태를 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류에서 파충류 등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물 위로 올라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강한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네 발로 걸어 다니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렇게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그와 수직되는 90도 수직을 그리는 방향으로 척추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아치의 형태가 그 구조물의 견고함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때 바로 1차 만곡이 생기게 됩니다. 1차 만곡은 척추 전반에서 하나의 큰 만곡을 그리게 돼요. 흉추에서만 발생하는 만곡은 아니지만 이렇게 후만이 되어 있는 이 만곡이 점차 인류로 진화하게 되면서
흉추 후만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호흡 구조물들이 점차 아래쪽,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진화가 되고,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고개의 가동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고개의 가동성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경추에 전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2차 만고, 경추의 전만이 되겠고,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양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요추의 전만입니다. 그 침팬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는 침팬지인데, 침팬지도 양팔을 들어 올리는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팔을 지지해서 네 발로 걷는 움직임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침팬지의 척추 모양을 보면 이렇게 요추에는 전만이 없는 상태가 관찰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인체의 요추의 전만은 완전히 두 팔이 자유로운 직립보행을 위해서 생성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네 발로 기게 되었을 때 1차 큰 후만, 만곡이 형성이 되고, 고개를 가누고 고개를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때 경추의 전만, 그리고 양팔을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두 발로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요추의 후만이 생겨났다. 이렇게 인류 진화에 따라서 세 개의 만곡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만곡은 결국 중력의 영향,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느냐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티라와 수카의 개념이 다시 나와요. 스티라는 견고함, 수카는 자유롭고 부드러움, 이렇게 이미지 가져가시면 되는데, 척추의 3차 만곡을 통해서 우리가 하체의 견고함, 즉 스티라, 반대로 상체에는 자유로운 움직임, 수카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은 이제 인류가 아닌 어류에서부터 우리가 인류로 점차 진화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인류가 3차 만곡을 가지게 된 그 과정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완성된 3차 만곡의 척추 형태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생아의 경우에는 뱃속에서 엄마의 양수에 둥둥 떠 있는 상태로 지내게 되는데, 이때는 척추의 만곡이 그냥 하나의 큰 만곡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경추에 전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기가 생후 3개월에서 9개월이라고 하고요. 아이가 네 발로 움직이다가 점차 걸음마를 배우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추의 전만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1세에서 3세입니다. 이때는 물론 3차 만곡이 다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그 모습이 완전한 형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두 발로 걷는 것이 자유로워질 때쯤 성인과 같은 형태의 3차 만곡이 비로소 완성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6세에서 10세라고 합니다. 인간 척추의 발달이 그 진화적인 척추의 발달과 닮아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고개를 지지할 때 생기는 경추의 전만, 그리고 두 발로 완전히 직립보행을 할 때 생기는 요추의 후만. 결국에 그 우리 척추의 만곡은 어떠한 움직임을 지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점점점 생겨나고 발달된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랑 함께 고유평형이라는 개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고유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인체의 각 부분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인체 구조물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고유평형은 상향 움직임을 추구한다고 해요. 상향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과 반대해서 위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척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뼈대 구조물이 서로를 지지하면서 중력과 반대로 위쪽으로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고유평형에서 중요한 점은 이 고유평형은 근육의 수축과 관계없이 유지되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막 힘줘서 애써가지고 위쪽으로 세워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육의 힘을 풀고 있을 때에도 그 구조물 자체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힘을 유지하는 그 메커니즘. 그걸 고유평형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지금부터는 척추의 세부적인 구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척추는 역시 스티라와 수카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라라고 하는 굳고 단단하고 견고한,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직립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특성. 그리고 수카라고 하는 부드럽게 움직여서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굴곡을 시키거나 혹은 회전하는 그런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수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척추의 세부적인 구조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척추체 혹은 추골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그 척추 하나하나 마디의 뼈를 말합니다. 이 뼈는 가운데에 구멍이 나 있고 그 가운데 구멍으로 지금 이렇게 틈 사이로 보이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관통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척추의 앞면에는 전종인대라고 하는 척추 앞에 위치한 위아래로 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전종인대가 지나가고 척추 후면에 극돌기 우리 말씀드렸어요. 허리를 숙였을 때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 극돌기 위로 극상인대가 지나가고 각 극과 극 사이에 극간인대가 지나갑니다. 극돌기 말고 양 옆으로 길게 나와 있는 횡돌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횡돌기 사이로 횡돌간 인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 구멍의 뒤쪽에 보시면 색깔이 황색을 띈다고 해요. 황색 인대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후관절낭이라고 해서 관절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뒷면에는 후종인대, 뒤쪽에 있는 위아래로 긴 뜻을 가지고 있는 후종인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조물을 보시면 척추체 뼈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고 인대 역시도 그 뼈의 단단함을 잘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구조물로 작용을 하고 추간판, 그리고 또 역시 이 뼈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인대 같은 경우에는 수카,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살펴본 추골, 척추체는 이렇게 모양을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C라는 알파벳, T라는 알파벳, L이라는 알파벳 보이실 텐데 각각 C는 경추를 뜻하는 세레브랄의 앞글자인 C를 따온 거고 T는 흉추를 뜻하는 thoraxic이라는 단어에서 T자를 가져온 거고 L은 요추를 뜻하는 럼버에서 L자 가져온 거예요. 각각 번호는 몇 번 뼈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골, 척추체라고 하는 이 뼈의 모양은 각각 조금씩 다르다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거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에 추간판이 지나가게 되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추간판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뼈의 구멍 라인 사이에 이렇게 추간판이 잘 끼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추간판 역시도 견고함과 부드러움, 즉 스티라와 수카를 구조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먼저 가장 안쪽의 동그란 수핵은 부드러운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구조물은 즉 수카,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굉장히 질긴 천처럼 되어 있는 구조물인데,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서 부드러운 수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액을 감싸서 단단한 스티라의 특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액과 섬유륜을 합쳐서 수간판이라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은 스티라와 수카, 즉 견고하지만 부드러운 특징이 우리 인체의 내재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 역시도 너무 단단한 움직임 혹은 너무 유연한 움직임이 아니고, 견고하면서도 부드러운 움직임을 같이 가져나가는 것이 우리 내재되어 있는 자연적인 내 신체의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요가 움직임에서 척추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전에 척추 구조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를 해봤어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챕터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요가 움직임과 관련돼서 척추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